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잠깐만 뭐 사갖고 가야지. 편의점에서 뭐 사갖고 가야지. 차를 세워놓고까지 좋아요. 시동 안 끄고 내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이번에 이 사건 꼭 보셔야 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2분 만에 돌아왔는데 눈 깜짝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급 외제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자가 이 승용차에서 내려서 성큼성큼 그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네. 뭔가 좀 바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이 이렇게 들어간 후에 자전거 한 대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서 차 안에 누가 있나 빼꼼히 여러 번 쳐다봐요. 네. 그러더니 자전거를 세우려고 하는 듯 하더니 뭐가 또 고민이 됐는지 이 현장을 떠납니다. 아하. 그게 단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자전거 탄 남성이 내적 갈등이 있었는지 다시 네. 자동차로 돌아와요. 네. 이번에는 아예 운전석 안에 올라탑니다. 어허. 차 안에 올라타는 거예요. 네. 뭔가 좀 고급 외제차, 승용차 좀 궁금했는지 차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지 잠시 아무 뭐 반응이 없다가 이 차가요 그냥 이 상태로 떠나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자전거 운전하던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와서 차를 타고 도망간 거죠. 어허. 운전자가 다시 왔을 때 차가 없어졌으니까 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 차량을 몰고 간 사람이 그 앞에 나왔던 자전거를 타고 어슬렁거렸던 그 사람이 타고 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처음에도 뭔가 훔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그거를 마음을 자제하고 떠났다가 네. 다시 돌아온 겁니다. 네. 자, 이 사건 관련해서요. 이 수사 중인 경찰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차량 주인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앞에 차 도로에 차를 잠깐 정차하고 복도에 있는 우편물 수거하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너무 허탈했고요. 차도 차지만 핸드폰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큰 수렁에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예, 신고는 바로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차 안에 핸드폰도 들어있어서 그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걸 확인된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박 소장님, 지금 저희 제작진이 이 피해 차주분 연락을 해서 지금 들었는데요. 들으셨죠? 목소리가 지금도 떨리면서 너무 지금 답답해 하십니다, 지금. 네, 정말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네. 큰 수렁에 빠진 것 같다. 나오니까 자동차도 없어지고 정말 휴대폰도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팔다리가 잘려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로 거예요. 가야 되나,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네. 아마 터벅터벅 걸어서 경찰서로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뭐 물건이 잊어버려서 아마 못 찾아서 내 삶을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황당하고 패닉 그러니까요. 상태에 빠지고 좀 허탈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셨을까 네. 싶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피해 차주분께서 저렇게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우편물을 가지고 나온 사이까지 걸린 시간 대략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사이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던 거죠. 어허. 백 팀장님, 네. 혹시라도요, 2, 3분이면, 글쎄요, 애초부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이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애초부터 계획 범행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계획 범행은 아닙니다. 아하.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외제차 같은 경우에 시동을 켜놓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제 그 휴대폰을 놔두는 부분은 굉장히 피해자도 좀 소홀하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착하게만 본 분인데 네. 이분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외제차
안에 있는 물건이 혹시 고가나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견물생심으로 그걸 훔치기 위해서 차를 훔치는 자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외제차 같은 고가 외제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게 이제 그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대 번호라든가 번호판을 다 떼버리고 그다음에 해외로 컨테이너에 밀 수출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조직이 또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외제차를 평소에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어렵고 외제차를 소유하지 못하니까 외제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타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왜 잡히게 됐냐면 네. 우리나라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12초에 한 번 정도가 찍힌다는 그 분석 보고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CCTV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박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도 머지않아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추적을 하고 백방으로 지금 검거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좀 결정적 검거의 단서가 될 만한 이 피해 차주분의 휴대전화가 그 당시 차 안에 있었는데 지금 꺼져 있대요. 저는 의외로 지능범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허. 일반적인 범인 같은 거 벌써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 백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범 CCTV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금방 잡힙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것은 아마 번호판을 이미 바꿨을 수도 있어요. 번호판 바꾸면 사실 잡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잡기 어렵고 저는 여기서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많은 분들도 아유 뭐 잠깐 가는 거 괜찮겠지 시동을 켜고 그냥 나가는 경우 있는데 큰일 납니다. 만약에 어떤 절도범이 내 차를 갖고 훔쳐가지고 갔는데 사고가 났다. 어떻게 되느냐? 피해 차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은 어떤 다른 제3자가 피해를 했을 때 이 자동차 소유자 같은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본인이 과실이 있잖아요. 아, 왜 시동을 켜놓고 나갑니까? 그래. 보험사에서 뭐라고 할까?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도 일정 부분 책임지쇼. 이렇게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네. 그다음에 문을 잠그고 나오셔야 되고요. 또 이 백밀러 같은 게 요즘에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네. 자동으로 접히지 않는 차만 노리는 절도범이 있으니까 그래요? 반드시 주차할 때는 시동 끄고 백밀러도 접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드려보니까요. 백 팀장이 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 차를 훔쳐간 남성이 차를 몰다가 인적 사고, 물적 사고를 내는 것도 이 피해 차주에게 피해가 가겠습니다만 더 걱정되는 건 이 차를 훔친 사람이 범죄에, 흉악 범죄에 이용할까봐 그게 더 우려됩니다, 지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왕왕 예전에 요즘은 좀 그런 사건이 줄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거나 또 택시를 훔치거나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택시로 위장을 해서 밤에 승객, 특히 여성 승객을 태웁니다. 그렇게 돼서 택시 강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일반 그 고가 차량이라는 외제차를 훔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납치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은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남의 차량을 훔쳐서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뺑소니 사고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도주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인철 변호사 지금 굉장히 좋은 설명하셨는데 시동을 켜놓고 그 안에 휴대폰 두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고가 외제차 같은 경우는 타보고 싶은 사람이 결국은 네. 그 훔쳤다가 나중에 다른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관리를 잘하는 이 측면도 피해자로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훔친 차량으로 범죄를 했을 때 수사의 어려움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 분이 확실히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는 네. 그런 주의 의무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CCTV 영상을 보면요. 박상희 소장님, 이 피해 차주,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 차주분 입장에 그 행동, 걸음걸이를 보면요. 여느 때처럼 잠깐 세워놓고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서 우편을 가지고 온 게 전날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해오셨던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분은 잠깐 주차를 해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편물을 가져간다는 거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동네에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본인의 사무실이라던가 네. 오피스텔이라던가 집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예상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제가 늘 가는 커피숍 앞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깜빡이를 놓고 정말 1, 2분 커피를 하나 가지고 오고 아이를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를 누가 데려가겠다고 근데 그게 큰 길이었어요. 제가 네. 아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서 있었고 네. 그런데도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분이 아이를 끌고 가겠다고 문을 열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이구, 큰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교훈이 1, 2분이라도 그냥 깜빡이를 켜놓고 내가 아는 길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열고 무슨가 범죄를 저지르려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깜빡이를 켜고 시동을 켜놓는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지금 유일한 이 기댈 곳이었던 이 피해 차주분의 휴대전화였는데 지금 꺼져 있는 상태라서 위치 추적이 지금 불가한 상태랍니다. 그나마 지금 기댈 단서는 이 차량이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건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경찰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계속해서 CCTV를 역추적해서 계속해 흐름대로 추적을 해서 이 차의 행방을 좁혀나가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 피해 차주분과 그 아드님께서는요, 경찰 수사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경찰 여러분들의 이 수고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황당하고 패닉 그러니까요. 상태에 빠지고 좀 허탈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피해 차주분께서 저렇게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우편물을 가지고 나온 사이까지 걸린 시간 대략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사이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던 거죠. 어허. 백 팀장님, 네. 혹시라도요, 2, 3분이면, 글쎄요, 애초부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이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애초부터 계획 범행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계획 범행은 아닙니다. 아하.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외제차 같은 경우에 시동을 켜놓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제 그 휴대폰을 놔두는 부분은 굉장히 피해자도 좀 소홀하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착하게만 본 분인데 네. 이분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외제차 안에 있는 물건이 혹시 고가나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견물생심으로 그걸 훔치기 위해서 차를 훔치는 자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외제차 같은 고가 외제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게 이제 그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대 번호라든가 번호판을 다 떼버리고 그다음에 해외로 컨테이너에 밀 수출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조직이 또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외제차를 평소에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어렵고 외제차를 소유하지 못하니까 외제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타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잠깐만 뭐 사갖고 가야지. 편의점에서 뭐 사갖고 가야지. 차를 세워놓고 깐 좋아요. 시동 안 끄고 내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이번에 이 사건 꼭 보셔야 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2분 만에 돌아왔는데 눈 깜짝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급 외제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자가 이 승용차에서 내려서 성큼성큼 그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네. 뭔가 좀 바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이 이렇게 들어간 후에 자전거 한 대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서 차 안에 누가 있나 빼꼼히 여러 번 쳐다봐요. 네. 그러더니 자전거를 세우려고 하는 듯 하더니 뭐가 또 고민이 됐는지 이 현장을 떠납니다. 아하. 그게 단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자전거 탄 남성이 내적 갈등이 있었는지 다시 자동차로 돌아와요. 네. 이번에는 아예 운전석 안에 올라탑니다. 어허. 차 안에 올라타는 거예요. 네. 뭔가 좀 고급 외제차, 승용차 좀 궁금했는지 차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지 잠시 아무 뭐 반응이 없다가 이 차가요 그냥 이 상태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전거 운전하던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와서 차를 타고 도망간 거죠. 어허. 운전자가 다시 왔을 때 차가 없어졌으니까 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 차량을 몰고 간 사람이 그 앞에 나왔던 자전거를 타고 어슬렁거렸던 그 사람이 타고 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처음에도 뭔가 훔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그거를 마음을 자제하고 떠났다가 네. 다시 돌아온 겁니다.
네. 자, 이 사건 관련해서요. 이 수사 중인 경찰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차량 주인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앞에 차 도로에 차를 잠깐 정차하고 복도에 있는 우편물 수거하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너무 허탈했고요. 차도 차지만 핸드폰이 없으니까 정말이지 큰 수렁에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예, 신고는 바로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차 안에 핸드폰도 들어있어서 그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걸로 확인된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박 소장님, 지금 저희 제작진이 이 피해 차주분 연락을 해서 지금 들었는데요. 들으셨죠? 목소리가 지금도 떨리면서 너무 지금 답답해하십니다, 지금. 네, 정말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네. 큰 수렁에 빠진 것 같다. 나오니까 자동차도 없어지고 정말 휴대폰도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팔다리가 잘려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로 거예요. 가야 되나,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네. 아마 터벅터벅 걸어서 경찰서로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뭐 물건이 잊어버려서 아마 못 찾아서 내 삶을 말씀드려보니까요, 백 팀장님. 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 차를 훔쳐간 남성이 차를 몰다가 인적 사고, 물적 사고를 내는 것도 이 피해 차주에게 피해가 가겠습니다만 더 걱정되는 건 이 차를 훔친 사람이 흉악 범죄에 이용할까봐 그게 더 우려됩니다, 지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좀 그런 사건이 줄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거나 또 택시를 훔치거나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택시로 이장을 해서 밤에 승객, 특히 여성 승객을 태웁니다. 그렇게 돼서 택시 강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일반 그 고가 차량이라는 외제차를 훔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납치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은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남의 차량을 훔쳐서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뺑소니 사고도 낼 수가 있거든요. 도주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철 변호사 지금 굉장히 좋은 설명하셨는데 시동을 켜놓고 그 안에 휴대폰 두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고가 외제차 같은 경우는 타보고 싶은 사람이 결국은 네. 그 훔쳤다가 나중에 다른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관리를 잘하는 이 측면도 피해자로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훔친 차량으로 범죄를 했을 때 수사에 어려움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 분이 확실히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는 네. 그런 주의 의무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CCTV 영상을 보면요, 박상희 소장님, 이 피해 차주,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 차주분 입장에 그 행동 걸음걸이를 보면요, 여느 때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왜 잡히게 됐냐면 네. 우리나라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12초에 한 번 정도가 찍힌다는 그 분석 보고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CCTV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박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도 머지않아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추적을 하고 백방으로 지금 검거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좀 결정적 검거의 단서가 될 만한 이 피해 차주분의 휴대전화가 그 당시 차 안에 있었는데 지금 꺼져 있대요. 저는 의외로 지능범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허. 일반적인 범인 같은 거 벌써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 백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범 CCTV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금방 잡힙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것은 아마 번호판을 이미 바꿨을 수도 있어요. 번호판 바꾸면 사실 잡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잡기 어렵고 저는 여기서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많은 분들도 아유 뭐 잠깐 가는 거 괜찮겠지 시동을 켜고 그냥 나가는 경우 있는데 큰일 납니다. 만약에 어떤 절도범이 내 차를 갖고 훔쳐가지고 갔는데 사고가 났다. 어떻게 되느냐? 피해 차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은 어떤 다른 제3자가 피해를 했을 때 이 자동차 소유자 같은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본인의 과실이 있잖아요.
아, 왜 시동을 켜놓고 나갑니까? 아, 그래요? 보험사에서 뭐라고 할까?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도 일정 부분 책임지시오. 이렇게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네. 그다음에 문을 잠그고 나오셔야 되고요. 또 이 백밀러 같은 게 요즘에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네. 자동으로 접히지 않는 차만 노리는 절도범이 있으니까 그래요? 반드시 주차할 때는 시동 끄고 백밀러도 접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